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5개월 된 30대 후반입니다. 남편하고는 3년 좀 안 되게 연애했는데 남편이 연하라 시어머니가 사귈 때부터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고집부려서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사연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이 있으셨는데 퇴직하시고 문제가 다시 도지셨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 전쯤부터 다시 술을 드셨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집으로 불렀어요. 남편 아래에 같이 사는 건장한 남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꼭 첫째인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집에서 분가하고 나서도 같은 일이 1, 2주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한 번은 새벽에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라고 생각해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이혼하시는 건 어떠세요? 하시니 건방지게 생각하시고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통제 안 되는 시아버지면 시어머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결혼해서 나간 첫째 아들을 꼭 불러서 자신을 보호하게 합니다. 남편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혐오합니다. 자식한테 못할 짓 같습니다. 한 번은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취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밖에 버린 후 시집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집으로 들이면 인연을 끊을 거라고 시어머니와 동생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저는 혹시 시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되시면 남편한테 해가 갈까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변에 주치자를 좀 찾아달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시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남편한테 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다시 가보니 시집에 아버님이 다시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내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했지만 몇 달 지난 후에 다시 시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어머님은 어린아이 같으세요. 자기 부부싸움에 남편을 끌어들이는 것도 처음엔 저도 어머님을 걱정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그게 뭐가 이상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이혼하셨지만 정말 자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셨어요. 저는 원가족에서 남편이 분리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불쌍하고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남편이고 이제 나랑 결혼을 했으면 우리 일에 좀 집중해서 살아야지 되는 건데 충분히 이런 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사실 이제 시집에 대한 거보단 내 남편이 기혼자라는 거를 내 남편이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대한 거와 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의식이 내 남편한테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데 남편은 계속 그 영역에만 들어가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계속 반복했던 그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결혼도 했고 나한테 가정이 있으니 부모님을 돕더라도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의식이 성숙하게 좀 생겨야 되는 건 필요할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돼요. 누가? 어머니가. 큰아드님한테 신고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연자님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방법이고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머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연자님 남편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시어머님도 어른으로서의 처사를 하실 수 있게끔 돕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신 건 타이틀만 시어머니지 부모의 자녀화나 마찬가지거든요. 결혼을 한 아들을 마치 나를 보호해 줘야지 되는 자녀의 부모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머니가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의지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미성숙한 지금 사고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 남동생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걸 보면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이 상황 구조에
익어진 게 있을 거예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아예 무기력해서 그냥 애초에 나는 나서지 않는다, 선택했을 것 같은 게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남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을 때에는 굳어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는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연자인 남편까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시동생까지 합해서 이 상황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조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거는 사실 이 네 분이 지금 합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누구 하나는 분명한 어떤 행동을 틀어야지 돼요. 그 행동을 트는 것을 시어머니가 나서야 되는 걸로 가장 많이 보이는데, 시어머니도 그것을 이제 큰 아들한테 지금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연자님의 남편이 여기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끊어도, 부부관계가 잘 끊기지 가족관계는 절대 그렇게 끊기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껴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부부가, 우리는 무슨 이유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막 휘둘리는 이런 삶을 마치 그냥 또 있을 일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상담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연자님이 먼저 남편에게 좀 제안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님한테 가지 않아도 내 남편 마음이 적당히 좀 편안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막 안 가는데 막 불편해 죽겠어요. 불편해 죽고 막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막 견디고 참고 있고 막 이러면서 안 가고 있다, 이거는 감정이 이렇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가지 않아도 엄마가 이제는 좀 자생력을 좀 키우고 엄마 스스로가 알아서 할 거다, 그만큼 엄마는 성인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남편의 마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한 어쩌면 부부 상담과 남편 개인 상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